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이요, 바로 식품 가공 기능사입니다. 과연 식품 가공 기능사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오늘도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식품기술사회 연윤열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식품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축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처리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영양가 및 저장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네. 유용한 농축 수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좀 가공하고 제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품 맞습니다. 가공 기능사인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직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응시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들이 응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응시 자격은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네.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응시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어린 그렇죠. 친구들도 예. 꼬맹이들도 볼 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분야의 자격증을 보니까요, 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품 가공 기능사뿐만 아니라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식품 산업기사, 그리고 식품기사, 또 식품기술사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데 각각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식품 가공 기능사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대한 기초를 다루는 산업 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그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동일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산업 기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되고요. 네.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기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은 기술사 자격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식품 산업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숙련 기술과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서 식품 산업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산업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에 또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식품 기사는 산업 기사보다 조금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숙련 기술과 기초 이론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동일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는 식품 기술사는 기술 자격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각종 관련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 수상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 자격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격 취득한 후에 네. 동일한 직무 분야에서 4년,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는 같은 전문 기술 인력이라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그다음에 기술 시험, 그다음에 검사, 분석 관련 업무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네. 기술사 시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3년 주기로 네. 기술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CPD 교육이라고 CPD 그런 교육이요. 예, 네. 지속 가능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과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로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꽃을 피우려면 이제 기술사가 돼야 되는 건데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도입 단계입니다. 오늘 식품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업체, 그다음에 제과 제빵 직종, 그다음에 식품 저장 보관 분야,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그다음에 냉동 및 냉장 보관업체, 그다음에 단체 급식 케이터링이라고 그러죠. 그 외식업체, 푸드 서비스 분야, 네. 식자재 가공업체,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식품 관련, 그다음에 외식업체, 식자재 업체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부터 여쭤봤었는데, 자, 또 응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 업무 영역 또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본인의 그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 그 취업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농식품 분야가 6차 산업까지 그 확대되면서 그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식품 가공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그 농업인에게도 이런 그 기능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먼저 구체적인 시험 정보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식품 가공 기능사 시험 정보입니다. 필기 시험은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 가공 및 기계 3과목으로 과목당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치러집니다. 실기 시험은 식품 가공 작업으로 작업형 4시간 동안 치러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합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시험 시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해 주고요. 네. 최근 5년간 합격률을 보니까 필기 시험은 45% 정도의 합격률을 나타내고요. 네. 실기 시험은 약 95% 정도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필기는 한 반 정도가 통과하고 필기가 통과한 분들은 거의 다 실기를 통과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네. 도전해 볼 수 만한 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면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격증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난이도의 변화 같은 경우에 좀 매년 어떤가요? 예, 2015년도 2회차 식품 가공 기능사의 경우 38.8% 합격했고요. 매년 필기 시험 평균 합격률은 30에서 한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의 기능사 시험은 이론 합격률이 높고 실기 합격률이 낮은 데 반해서 식품 기능사는 필기 시험 합격한 후에 실기 시험 합격률이 거의 95%에서 99%까지 매우 높습니다. 실기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니까 어떻길래 이렇게 다들 합격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그다음 실기 시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식품화학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예, 식품화학은 식품에 들어있는 그 일반 성분이나 특수 성분, 그다음에 식품의 성분의 변화, 일반 성분의 변화라든가 특수 성분의 변화, 네. 그다음에 식품 성분의 영양가, 그다음에 식품 성분의 물성 등에 관해서 그 알아보는 그런 그 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식품에 대한 그런 뭐 성분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화학적인 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켈달법에 의한 조단백질 정량 시 시료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시약은 네, 뭐 문제부터 무슨 내용인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켈달법이라는 게 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그 단백질 정량, 단백질을 분석할 때 네. 필요한 어떤 방법이에요. 도구이면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킬달법에 의해서 단백질을 실험할 때는 반드시 황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외워야만 할 수 그렇죠. 있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암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식품위생학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식품위생학은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살균과 소독 방법, 그다음에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그다음에 식중독 및 식품과 질병에 관한 연계성,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아무래도 식품의 위생과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그런 직군이라면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는 식중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안 했지만 대충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지면서 역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도전해 보시죠. 네, 도전.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식품 가공 기능사 이제 문제인데요.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일반 성분 분석, 잔류농약 검사, 세균 검사, 유해 금속 분석 중에서 식품위생 검사 항목이 아닌 걸 찾는 문제잖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성분 분석은 식품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 검사 항목은 나머지 잔류 농약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유해 금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분은 화학으로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정답은 1번 가 일반 성분 분석이었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풀면서 하니까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사님. 예,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과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품 가공 및 기계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네, 식품 가공 및 기계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식품을 가공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과 가공을 위한 설비, 장치 이런 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 가공에 대한 공정, 그다음에 식품 저장 및 포장, 그다음에 농산식품에 대한 가공 방법, 수산식품에 대한 가공 방법, 축산식품의 가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출문제 지금 풀어보는 건가요? 예. 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혜 제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예. 식혜, 우리가 흔히 먹는 식혜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예. 1번 가, 엿기름, 나, 맵쌀, 다 아밀라제, 라, 진공 농축입니다. 아밀라제 되게 익숙해요. 침 성분 그거 맞죠? 아, 네. 아밀라제는 네. 이제 효소의 소화효소. 예, 효소의 한 용어고요. 예. 그래서 식혜는 우리 전통 식품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는 엿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쌀도 맵쌀도 네,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다음에 분해를 하는 아밀라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진공 농축이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식혜를 안 먹어본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예.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하면. 근데 약간 아밀라제 이게 조금 헷갈렸었는데 예. 그 성분을 이해하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라, 진공 농축인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기 문제 쭉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실기시험, 아까 그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실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다들 좀 합격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예, 실기시험의 경우에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게 작업형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농산식품을 가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축산식품을 가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산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쉽게 말해서 재료나 이런 성분을 가지고 실기시험에서 그런 걸 직접 만들어 보는 건가요? 그렇죠. 현장에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일지. 네. 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식품가공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 준비, 뭐 필기나 실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팁을 좀 주세요. 네. 농축수산물의 제조, 가공 작업과 그다음에 통조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조작법, 그 통조림 가공 기계는 이제 CMOG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검사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고요. 해당되는 과목의 출조 유형과 기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팁들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식품가공 기능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뭐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좀 준비하면서 좀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Q&A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식품가공 기능사 준비하는 분들 과연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실기시험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도 실기시험 되게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잖아요, 이사님한테. 네, 자격평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혼자 준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독학으로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때요? 예전에는 식품공업기술고등학교 교재나 식품가공실습수험서를 활용했는데요.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되면서 ncs.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21번에 식품가공 분야, 식품가공 학습 모듈 능력 단위 또는 수행 증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또 집에서 혼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아, 그럼 뭐 따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그럴 필요 없이 뭐 스터디를 구성한다든지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게요. 응시 자격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품 실무 경력이 1년 있다고 합니다.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뭐 되지 않나요? 아까 남녀노소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필기 그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 시험을 면제 받게 됩니다. 네. 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필기시험 면제 주니까 2년 안에 바로 실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시래요. 농산, 축산 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농업이 특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농업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경우는 어때요, 이사님? 그 식품 가공 분야도 농업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과 제빵도 농산물을 가공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1999년에는 농산물 가공 기능사, 수산물 가공 기능사, 축산물 가공 기능사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2006년부터는 식품 가공 기능사로 통합되었습니다. 아, 그럼 농업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이 돼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만 있으면 농업 분야에서 마음껏 열정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게요. 실기시험 때 따로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있나요? 궁금해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뭐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잊지 말으실 것이 네. 실기시험 수험표, 그다음에 수험표. 시험 신분증, 그다음에 흰색 상의 위생복, 그다음에 필기도구, 그다음에 위생 모자, 그다음에 앞치마, 그다음에 위생 장갑,
그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건데 네. 의외로 이런 것들을 까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수험표나 뭐 이런 위생복 그리고 계산기 이런 것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합격률 궁금해하셨어요. 저희가 뭐 앞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최근 5년 동안 합격률을 보니까요. 필기 시험은 45%, 실기 시험은 95%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2회차 식품 가공 기능사의 경우 38.8% 합격했고요. 매년 필기 시험 평균 합격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다른 종목 기능사 시험은 이론 합격률이 높고 실기 합격률이 낮은 데 반해서 식품 기능사는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실기 시험 합격률이 거의 95%에서 99%까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고민상담소에서는요, 이렇듯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 뭐 방송 보시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궁금한 분야 있으시잖아요.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질문들 저희가 취합해서 바로바로 자격증마다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식품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이 자격증이 있을 때 실제로 뭐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다양한 농축수산물 가공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제과 제빵업체, 식품 저장 보관업체, 식품 첨가물업체, 냉동 냉장업체, 기타 식품 가공업체 또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외식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실제로? 예.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네.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듯이 운전 그 자격증은 그 이상의 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건 취업이 가장 큰 문제고 관건이기 때문에 취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는 유리하죠.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이 분야의 전망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각 식품업체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식품 가공 공정을 자동화하고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공업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식품 가공 분야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좀 덜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따라서 농산, 축산, 수산 식품 가공 분야의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 니즈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그 사실요, 최근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스펙보다는 직무 위주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NCS를 기반으로 좀 인재 채용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식품 가공 기능사 같은 경우도 NCS 기반으로 좀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올해 2016년 2월 기능사 제3회 실기 시험부터는 신규 과제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이 피클 제조, 그다음에 마늘 장아찌 제조, 그다음에 호두 양갱 제조, 곡물바 제조 이 부분이 신규 과제로 추가됐습니다. 다 요즘에 인기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전과는 조금 시험을 다르게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NCS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준비를? 예, 그 수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NCS 수행 중거를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네. 식품의 주요 성분 및 제조, 가공 원리의 기초를 이해하고요. 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현장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식품 기준, 그다음에 규격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그 이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생물과 관련된 그 위생 관리 능력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위생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위생 같은 것도 철저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끝으로 힘나는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통조림 제조용 심어기를 작동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기출제되었던 시험 문제하고 출제 경황을 미리 파악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도 그 시험을 준비할 때 뭐 통조림 제조용 써먹이 같은 것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작동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미리 접촉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해서 그렇죠. 이 예약을 잡는 건가요? 예. 네, 어쨌든 직접 가서 좀 기계를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식품기술사 협회에 네. 연락을 하시면 네. 저희가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묻는 것만큼 바로 확 답변이 오는 게 없거든요. 예. 바로바로 전화해서 여러 가지 답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가공기능사는 농업이라든지 축산 그리고 수산물 등 모든 원료를 바탕으로 제조하고 가공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고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밝은 직업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리 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특히나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책임감도 뒤따르는 직군인 만큼 정말 직업적인 그런 특성 잘 파악하고 나에게 잘 맞는 건지 신중히 따져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